매몰법 쌍꺼풀 수술 후 붓기를 초반부터 달근달근 푸시기 위해 도움이 되는 핵꿀팁 TMI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저만의 비결이 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 두 가지 더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닥터 조용원장입니다. 매몰법 쌍꺼풀 혹은 매몰법 눈매 교정 수술은 피부 절개도 없고 수술 시간도 짧은 편이기 때문에 많이 붓거나 멍이 막 드는 수술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쌍꺼풀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라인의 모양 그리고 회복 시간이시더라고요. 막상 수술하고 나서야 맞다, 붓기 빨리 빠져야 되는데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노노, 미리부터 준비하셔야지 빠른 시간 안에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회복하실 수 있어요. 회복 단계별로 꼭 해야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걸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수술 받기 전부터 해두면 도움 크게 되는 관리 방법부터 시작할게요. 언제부터 하냐? 적어도 7일 전부터. 만약 사람들 앞에 빨리 나서야 되는 경우나 사진 촬영, 영상 촬영 일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심한다는 생각으로 2, 3주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식들, 건강보조식품, 평소 먹는 약 중에는 수술 후에 멍을 잘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고추, 양파, 마늘, 생강, 와사비, 카레가루 같은 식재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오메가3, 크릴 오일, 스코알렌, 은행잎 추출물, 대한민국 대표 건강보조식품인 인삼, 홍삼, 타이레놀을 제외한 다른 진통소염제, 예를 들어 한국인의 기브린, 혈액 및 림프순환 개선제, 손발이 평소 차거나 다리가 저릿저릿한 하지정맥류 증상 등을 개선해주는 혈액순환 촉진제들,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붓기 빼준다는 그런 약들. 수술 전날까지 이런 거 드시면 멍 파티 나요. 멍이 생기면 이후에 붓기가 잘 안 빠지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섭취된 후에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어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일반 음식물들은 최소 7일 전부터 줄이시라고 안내드리지만 농축된 성분의 식품이나 약품들은 2, 3주 전부터 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수술 전날, 당일날 피해야 하는 것. 짠 음식, 매운 음식, 얼굴 붓게 하는 음식들이에요. 떡볶이, 짬뽕, 비빔냉면, 김치찌개, 보쌈, 양념치킨 등 평소에도 아침에 얼굴 막 붓게 하는 음식은 피하시라는 거고요. 음주 후에는 얼굴에 붓기가 염증기가 살짝이나마 올라오니까 최소한 전날 음주는 피해주세요. 세 번째, 준비물. 수술 후엔 세안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하신 경우도 있으니까 저자극 클렌징 워터나 부드러운 화장솜 혹은 물티슈를 집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술 전에 미리 좀 챙겨놔야 되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한번 요약해서 띄워놔 드려 볼게요. 수술 잘 받고 회복하신 후 퇴원 교육 해드릴 때 아마 쇼핑백 하나 받으실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지 봅시다. 먼저 잘 정리된 수술 후 주의사항 설명 자료, 냉각시켜둔 아이스팩 2개, 멸균, 꺼즈, 한 팩, 생리식염수, 면봉도 챙겨주셨어요. 요거는 아이스팩을 그대로 얼굴에다가 올려놓으면 동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직포 좀 챙겨드릴 거예요. 그리고 처방전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있는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가시면 항생제, 진통제, 소화제, 바르는 연고 포함된 패키지를 받게 되실 거예요. 수술 직후부터 이틀째까지는 수술 부위의 진정 및 지혈에 집중해서 멍과 붓기가 추가로 올라오지 않게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수술 직후에 가장 중요한 붓기 관리, 먼저 눈에 힘주지 않기, 찡그리거나 눈을 꽉 감거나 인상 쓰거나 세게 웃거나 하는 등의 표정을 지으면 눈 주변 근육이 수축되면서 체액과 핏물이 스멀스멀 배어나오죠. 결국 붓기와 멍이 올라온다는 건데요. 세상 편한 온화한 표정으로 릴렉스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냉찜질 자주 하기. 퇴원 후 이틀째까지는 짬날 때마다 냉찜질을 계속 하세요. 초기 지혈이 이루어지는 시기라서 냉찜질의 진정 효과와 혈관 수축 효과가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아까 보여드렸던 부직포를 눈 위에 올려놓은 후 그 위에 아이스팩이 올라가야 동상이나 감염을 막으실 수 있어요. 굳이 이 부직포가 아니더라도 일반 손수건, 키친타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살짝 압박하는 효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스팩 2개를 함께 올려놓는 방법도 유용해요. 시원한 느낌도 더 오래 가기도 하고요. 냉찜질은 하루에 10번 이상, 한 번 할 때 10분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자세란 수술 부위가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의자나 소파, 리클라이너, 상체를 높일 수 있는 침구에 기댄 자세를 말해요. 이렇게 해야 지속적으로 쌍수 붓기가 내려가면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집에 있는 침대나 이부자리는 병원 회복실에서처럼 상체가 올라오지는 않으니까 상체 쪽에 침구를 좀 추가하셔서 살짝 올라오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높은 베개를 쓰면 목이 이렇게 앞으로 꺾여서 오히려 림프순환 혹은 혈액순환이 되질 않으니까 머리맡에 평평하게 수건 2-3장만 겹쳐서 좀 깔아두시거나 고개가 살짝 뒤로 젖혀지도록 일반 베개 대신 목베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평평한 곳에서 입을 딱 깔고 바로 높은 베개에 딱 대고 눕거나 고개 숙여서 막 세수나 뭐 샴푸 하시는 분들 그런 자세는 얼굴 높이가 심장과 같아지거나 오히려 얼굴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붓기 관리에 정말 좋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걷기나 산책하기. 가벼운 걷기나 산책을 자주 하시는 거는 기분 전환도 되고 컨디션도 되게 좋게 해줘요. 신진대사나 혈액순환을 도와주죠. 다만 뛰거나 혈압이 막 높아질 정도로 힘들게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처방약 잘 챙겨 먹기. 안 아파서 안 먹었는데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약들이 항생제, 진통소염제, 붓기약들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다 드시는 게 붓기 회복에도 중요해요. 가끔은 처방 외의 추가적인 붓기 조절제를 문의 주시기도 해요. 꼭 드셔야 된다면 수술 후에 3-4일 정도 지나서 부터 드세요. 그 전에 드시는 거는 오히려 출혈 경향이 더 생겨서 수술할 때나 혹은 수술 직후에 멍이나 붓기가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 조절하기. 붓기 빼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음식은 없어요. 하지만 피하면 좋은 음식은 있어요. 평소에도 맵고 짜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 밤늦게 먹으면 다음날 아주 그냥 볼만 하잖아요.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다이어트도 좋아요. 수술 받느라 애썼다고 부모님이 막 챙겨주시는 거 죄다 먹었다면 아주 그냥 정말 수술 후에는 야채죽, 닭죽, 김밥, 우동, 물냉면 등을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다소 맹맹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이틀째까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요약해서 다시 띄워드릴게요. 3일째부터는 급성염증기와 지혈기를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수술 부위의 이완과 혈액이나 림프순환 회복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주는 방법으로 이미 올라온 붓기를 빼줘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냉찜질 대신 온찜질로 전환을 합니다. 병원에서 챙겨드린 찜질팩을 전자레인지에 놓고 10에서 15초 정도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 출력이 제품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팩을 꺼내면 먼저 위팔 안쪽 피부에 한 5초 정도 올려놔 보세요. 살짝 따뜻하니 편하고 좋네 라고 느껴지시면 이제 눈가에 올려주셔도 안전해요. 만약 뜨겁게 느껴지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화상 위험도 있고요. 온찜질 때문에 시간마다 전자레인지 돌리기가 너무 귀찮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출력 적외선 치료기를 추천드리기도 해요. 두 번째, 좋은 습관. 이때도 좋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얼굴 근육을 휴식시켜 주시고 좋은 자세는 물론이고 가벼운 산책은 붓기 안정적인 감소에 많은 도움을 줘요. 고개를 막 숙이거나 엎드려서 주무시는 자세는 정말 피하셔야 돼요. 정면을 보는 자세나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힌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음주 후 다음날에는 보통 붓기가 올라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붓기 빨리 빼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음주는 피하셔야 되고요. 혹시 드셨다면 주무시기 전에 타이레놀 한 알 정도 드시면 다음날 조금 덜해요. 이거는 꿀팁입니다. 하지만 남용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담배의 니코틴 성분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붓기가 빠지는 속도를 정말 더디게 해요. 당연히 금연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체내 수분 관리를 위해 과도한 수분 섭취는 꼭 피하시고요. 수분 섭취는 평소보다 10% 정도만 살짝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붓기 개선제 설명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지침을 잘 따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추가로 붓기 빼는 약을 더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중에는 이뇨작용, 혈액순환 개선 기능, 부어있는 조직을 부드럽게 해서 수술 부위 멍과 붓기가 주변으로 쉽게 퍼지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보충제나 약들이 있어요. 꼭 드셔야 된다면 혹은 이미 이만큼 준비해 놓으셨다면 원고 용량을 지키되 수술 후 3, 4일 지나서부터 드세요. 수술 전이나 혹은 수술 직후부터 막 드시면 오히려 지혈을 방해해서 초기 멍과 붓기가 막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수술 후에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하루라도 막 빨리 붓기를 빼야 하는 상황이라면 퇴원 시에 드리는 병원 기본 처방약, 물론 여기에도 붓기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거 다 드신 다음에 2차 붓기약 처방을 더 요청 주시면 돼요. 참고로 멍이나 붓기 크림 발라도 되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효과는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워낙 이게 눈 주변 피부가 얇고 예민하다 보니까 멍 크림 혹은 붓기 크림을 바른 후에 알러지가 생겨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되게 막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술 후 세안하는 방법.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을 뗄 때는 거울을 보면서 물 묻힌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따내듯이 눈곱을 떼셔야지 손가락으로 눈 막 비비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몰법 쌍꺼풀 수술은 겉으로는 실밥이 없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물이 살짝 닿아도 괜찮지만 일반 비누나 클렌저는 자극적이라서 효과적으로 세안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수술 후에 세안하실 때는 저자극성 클렌징 워터나 화장솜 등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매몰법 수술 3일 이후부터는 해야 될 것들,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매몰법 쌍꺼풀만 하신 경우에는 실밥이 없을 테니까 빠르면 3일째부터 화장은 가능합니다. 앞트임이나 뒤트임을 하신 경우라면 실밥 제거 6일에서 7일 정도 지나야지 다 하거든요. 실밥을 제거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서 실밥이 있었던 구멍까지 딱 완전히 메꿔졌을 때부터 메이크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지우기가 좀 힘든 펄 화장이나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혹은 마스카라 잡아당기면서 제거해야지 되는 속눈썹 화장 등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색이 여러 번 막 문지르지 않으면서도 쉽게 지울 수 있을 정도의 제품으로만 가볍게 화장하세요. 저희 간호실장님이 골라주신 3가지 클렌징 워터를 추천 주시더라고요. 바이오더마에서 나온 2가지 클렌징 워터하고 에뛰드 하우스에서 나온 몬스터 클렌징 워터 이 3가지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빨간 뚜껑 순하게 쓰시는 데는 거의 다 지장이 없으셨던 것 같고요. 조금 더 오일리하신 분들 이거 쓰셨고 화장을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개개인별로 피부 타입은 다르시니까 수술 직후부터 너무 깔끔하게 관리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순한 제품으로 수술 부위에 자극이 안 가게 클렌징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매몰법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 수술은 의료용실의 힘으로 모양이 유지되는 방법이거든요. 조금 문지르거나 비볐다고 갑자기 실이 막 손상될 일은 없어요. 그런데 평소 비비고 문지르는 습관도 오래오래 반복되다 보면 쌍꺼풀 라인을 흐트러뜨리거나 풀리게 만들 수도 있고 눈꺼풀 피부도 빨리 처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 눈 비비는 습관은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6번 정도 눈썹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렷하게 눈 뜨는 연습을 하시면 눈꺼풀에 가벼운 압박이 가해지면서 붓기도 좀 빨리 빠지고 새로운 쌍꺼풀이 더욱 잘 자리 잡게 됩니다. 붓기 빼는 눈 마사지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지금까지 매몰법 쌍꺼풀 수술 후 멍과 붓기를 스피드로 빼기 위해 지켜야 될 것과 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아주 새롭고 신박하고 비기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까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준비해서 수술 받으시면 좋은 경과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뭔지 알았죠?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저만의 비결이 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 2가지 더 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수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 저는
저는 수술 후 붓기를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술 후 첫날은 소파에 기대서 살짝 고개 이렇게 젖힌 다음에 30분마다 알람 맞춰놓고 밤새서 냉찜질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정말 다음날 붓기 관리하러 이렇게 오셨을 때 저기 멀리서 봐도 뭔가 일단 좀 달라요. 상태가 산뜻하거든요. 고생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영상에서 뭐가 좋다 나쁘다 설명을 많이 드리긴 했지만 가장 특효약은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다들 알고 계시죠? 정답은 가까이에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렇게 오늘 모든 비기를 탈탈 털어놓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첫 번째 닥터 조용호 원장이었습니다.